자, 배터리 얘기 계속 나오고 있네요. I can do it 코너고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사랑의 배터리 계속 배터리만. 자, 배터리를 좋게 봐요? 네, 좋게 봅니다. 왜요? 네. 뭐 예정된 산업이잖아요. 시장은 항상 오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항상 옳다. 네네 우려가 많았지만 네. 결국은 시세가 말해주잖아요. 이제 다만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던 이런 이제 뭐 양극재나 이런 관련들 업체들의 뭐 에너지도 아직 남아 있겠지만 그게 좀 더 확장되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첨가제 쪽이나 뭐 실리콘 음극재나 뭐 CNT 도전재 뭐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어떤 이제 약진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각형 타입의 뭐 캔 부품, 네. 뭐 캡 어셈블리 뭐 이런 쪽이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는 네네. 4680으로 네네. 원통형을 계속 두르는데 네네. 각형이나 파우치형 쪽 괜찮을까? 그 각형 기술이요 원통형으로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꼬리는- 파우치보다는. 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알루미늄 캔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금속 판금 기술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제조업이라는 거 다 내려가 보면 결국 뿌리 산업, 그죠? 뭐 우리 뭐 용접, 뭐 도금, 뭐 이런 것들 다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오늘 이제 뭐 소개드릴 종목도 사실 뭐 이런 거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어떤 기업이죠? 네, 제이스텍입니다. 제이스텍? 네네. 본딩? 네네 맞습니다. 우리 아픈 기억이 있는 네네 본딩? 아픈 기억이 있으신. 네. 그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네. 그 엣지가 구부러지면서 네네 맞습니다. 그죠? 지금도 약간 구불림이 있죠. 네네 맞습니다. 곡선이. 근데 네네. 이제 삼성폰 중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디스플레이가 나오던 네네. 기업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곡면을 따라 이제 접혀야 되니까 그걸 본딩하는 게 붙이는 게 그렇죠. 좀 어렵다. 막 이래서 한때 몇 년 전에 그 제이스텍이 그때 이제 막 주목됐던 기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네. 이제 애플이 OLED를 이제 아이폰에 채택하면서 2016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12조를 한 방에 투자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크게 붐이 일었고 그때 이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뭐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7년을 가지고 있기가 쉽나요? 그게? 아마 대부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이스텍은 네네. 본래 산업은 디스플레이 네네. 쪽이 아닌가? 예, 네네 맞습니다. 우리 뭐 원래 그 본딩 쪽 이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후공정 쪽이죠. 네. 이제 디스플레이 셀을 OLED 셀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같은 것들을 이제 FPCB를 이제 붙이는 본딩 장비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애플 향을 독점을 받아가지고 네.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요. 네. 지금은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20%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진단 키트 자동화. 진단 키트? 네네. 진단 키트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SD 바이오 센서 같은 데다가 이제 납품하는 게 거의 매출의 절반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레이저 장비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쪽도 지금 이제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진단 키트는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다. 좀 보고 싶긴 한데 뭐 네네.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주요 고객사가 삼성. 네네. 그죠? 네. 삼성이 8K 프리미엄급 TV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가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수혜가 될까요? 일단 이제 8K는 LCD 기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LCD 쪽은 대부분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셀 자체도 아마 중국 거를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쪽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애플 아이패드 같은 이제 IT용 뭐 이제 8세대급 투자 뭐 이런 쪽 수혜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에서도 삼성도 그렇고 대부분 그 라인을 철수하잖아요. LCD 라인도 뭐 거의 다 접는 네네. 건데 그렇죠. 중국으로 대부분 넘어가고 네네 맞습니다. OLED는 이제 뭐 또 방향을 좀 찾아야 되니까 TV 가전 쪽이 워낙 안 좋고 네네. 지난해 또 스마트폰도 어렵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관련 장비들 회사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유관성, 연관성이 좀 있는 쪽으로 네네. 전향이 된 게 2차 전지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정말 수주 가뭄에 몇 년 동안 시달리면서 네. 생존한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되게 많이 전환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전환한 경우도 많고,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SFA, 뭐 그리고 뭐 그 최근에 아바텍, 네, 뭐 이런 회사들도
뭐 2차 전지 쪽 비중이 워낙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2차 전지 뭐 장비 업체라고 뭐 불리기도 하죠. 네. 네. 어떤 장비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또 기업들 네네. 그렇게 전향한 기업들이 뭐가 있나요? SFA 같은 회사 그리고 아바텍 뭐 이런 회사들 상신 있습니다. EDP하고 이거 신흥 SEC는 뭐예요? 아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하는 거는 장비 사업도 있고요. 이제 JS텍, 네네. JS텍이 네네 J스텍. 상신 EDP 향, 네네. 신흥 SEC 향, 네네. 그쪽에다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경쟁이 뭐예요? 되는 겁니다. 경쟁사예요? 네네, 경쟁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삼성 SDI에다가 이제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 공장을 이제 네네. 삼성 SDI가 이제 네네. 장비들을 사들이는데 네네. 상신 EDP 것도 사고 부품요. 부품. 네네, 장비가 아니고 부품. 부품도 사고 네네, 네. 신흥 SEC 부품도 사고. 네네. 거기 이제 삼성 SDI가 그 동안에는 셀 3사 중에 제일 보수적이었잖아요. 투자를 안 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이제 하면서 네. 4680 배터리 쪽에서 뭔가 이제 승부수를 한번 거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품이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신흥 SEC나 상신 EDP 같은 업체한테 이제 부품을 받다가 협력사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이스텍이 여기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고 제이스텍은 장비 쪽,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쪽도 하고요. 네. 부품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천안 공장은 요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그 캔 부품하고 캡 아세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셈블리인데 이제 현장에서는 아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식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네. 지난 1일 2차 전지 생산 라인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발표했나요? 네네. 배터리 부품 쪽 매출이 그럼 어느 정도로 올라오고 있나요? 뭐 일단 뭐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사실 시장하고 소통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추정하기는 힘든데 뭐 보여줄 거 없어요라고 해버리면은 볼 네. 게 없는 거지. 예전에는 네네. 이제 스마트폰의 그 네네. 본딩은 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네. 일단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억 정도 수주를 받았거든요. 네. 이제 북미향인데 고객사도 노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추정하기는 삼성 SDI 향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또 주력 사업 자체가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 뭐 전체 영업이익이 378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1,200억 대니까 네. 뭐 약간 동진 세미캠하고 비슷한 모습. 네. 네. 소통은 안 하지만 숫자로 뭔가 주목할 수밖에 없게 근데 만드는. 이제 2차 전지 그 제조의 장비 업체들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쟁 업체들하고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나름의 경쟁이 있는 건데요. 제이스텍의 장점은 그때 이제 그 OLED 사이클이 일어날 때도 AST 제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네,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바로 확보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대응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전지 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 PS라는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해서 2차 전지 뭐 판금 기술이나 뭐 이런 쪽을 이제 확보를 해서 바로 이제 대응을 한 거죠. 반도체 장비 사업도 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뭐 최근에 이제 수주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다 잘 됐네. 네. 근데 숫자가 잘 나오니까. 숫자가 잘 나오니까. 네네. 뭐 실적은 사실은 더할 나위 없는 건데 이제 그 멀티플에 대한 문제죠. 결국 이제 그게 시장의 소통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성장성과 네, 그렇죠. 수급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직 뭐 B2B니까 기업 간의 거래잖아요. B2C가 아니라. 사실 그런 게 미흡한 거죠. 네네. 거죠, 맞습니다.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주주분들도 뭐 어렵고 그렇죠. 우리도 잘 맨날 까먹는데 뭔가 이제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싸고. 그럼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네네.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1,800? 지금 1,200억 정도, 1,271억 기록 중이고요. 작년에 매출이 1,43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78억.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매니아 분들만 그렇죠. 회사 거래량도 적고 엄청 들이다 파가지고. 네, 맞습니다. 난 이 회사가 변할 거야라고 자신하는 분들만 이제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고 지키고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 단기 트레이딩하기는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고.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영업이익 기준 올해 실적 전망 어떻게 본다고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추정해 본 바로는 올해 매출 한 1,600억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38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뭐 좋은 것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바이오 진단 키트 쪽이 피크아웃은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또 다른 질문이 오지 않는 그렇죠. 이상. 그래서 작년 4분기가 이례적으로 좀 이익이 많이 나왔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분기 영업이익 100억 정도는 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싸다. 회사 시총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이스텍을 들어봤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또 오는 이영수 대표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이영수 하면 이 기업 뭐 이런 네네. 거. 잘 올랐던데? 네네. 한미반도체 얘기. 네네. 네, 뭐 그동안 좀 많이 고생하다가 네. 오늘 최근에 좀 오르다가 오늘 또 좀 빠지더라고요. 뭐 주가야 뭐 네네. 매번 오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일단 상반기까지 실적으로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뭐 대만 평타 수준 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 보고 근데 이제 하반기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또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적 어떤 그림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또 이제 그 저궤도 위성이나 이런 쪽으로 솔루션들 있잖아요. 네. 그 2분기 또 스타링크 서비스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럼 네. 또 모멘텀이 살아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은 챗GPT용 서버에 들어가는 여기 걸리면 다 걸리긴 하네 사실. 네, 그렇죠. 장비가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근데 뭐 몇백억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가장 뭐 찐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챗GPT의 그 포인트가 결국에는 뭐 이영수 대표가 매번 뭐 저랑 같이 유튜브도 하면서 얘기해 주셨지만 GPU 아니면 CPU의 이제 병렬 연산이잖아요. 그렇죠. 몇만 개씩 네네, 맞습니다. 하는 거. 근데 GPU가 이제 그래픽을 연산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NPU 넘어가기 전에 TPU? TPU 그렇죠. 네, 네, TPU는 이제 구글이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칩의 형태도 조금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CPU 따로, 메모리 네네. 따로 이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결합시키죠.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게 중요한 본딩이나.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칩 간의 통신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로 패키징해서 이제 붙여놓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이제 이종 집적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후공정이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범퍼 같은 것들이나 솔더볼 같은 걸로 연결해서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로 하는 게 그럼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있죠. 아직 뭐 연구 개발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네덜란드 베시라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요. 이쪽은.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애플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애플 API에 적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베시밖에 대체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국산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못다한 얘기는 이따가 네네. 또 유튜브 저랑 같이 39금 증권 방송에서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텍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